아저씨, 제가 커서 다 갚을게요. 엄마 병원비가 필요해요. 10살 소녀의 절박한 외침이 서울 강남역 앞 그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른 건 강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지금껏 살아온 인생 중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조그만 손이 떨리며 검은 가죽 지갑을 꽉 쥐었죠. 불과 몇 분 전 한 남자의 주머니에 있던 물건이었죠.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작은 다리로는 벅찼지만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아이에게 힘을 실어주었죠. 잠깐, 저 목걸이는 대체 어디서? 강민주는 달아나는 소녀의 뒷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45살의 이 남성은 대기업 총수라는 대단한 직함을 가졌지만 바로 이 순간만큼은 그저 커다란 충격에 휩싸인 한 사람에 불과했죠. 소녀의 목에서 유난히 반짝이던 그 은빛 목걸이. 그 목걸이는 자그마치 10년 전 민준이 사랑했던 여인에게 직접 디자인해 선물했던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마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저 아이가. 새벽 5시, 서연은 엄마의 고통스러운 신음에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이수진은 옆구리를 붙잡은 채 힘겹게 몸을 뒤척이고 있었죠. 39의 엄마는 10년째 만성 신우신염을 앓아왔지만 비싼 치료비 탓에 병원 문턱을 넘기가 늘 어려웠습니다. 엄마, 또 아픈 거야? 묻는 서연의 목소리엔 나이답지 않은 어딘가 조숙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지 너무 오래된 탓에 어린 딸의 간병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괜찮아. 우리 딸. 엄마, 정말 괜찮아. 하지만 수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전 9시. 서연은 엄마의 몸을 겨우 부축해 동네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혼자서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든 상태였으니까요. 의사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어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상태가 이번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만성 신우신염이 급성으로 번졌습니다. 지체 말고 큰 병원으로 가서 입원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입원이라니요? 비용은? 수진의 목소리는 속절없이 떨려왔습니다. 적어도 200만 원은 필요할 겁니다. 여기서 더 지체하면 신장에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어요. 정말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200만 원. 그 돈은 모녀에겐 감히 상상도 못할 액수였으니까요. 한 달에 120만 원을 버는 식당일로 월세 60만 원을 내고 나면 두 사람 생활비조차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서연은 두려움에 떠는 엄마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엄마를 살릴 거야. 오후 1시, 서연은 엄마를 병상에 홀로 남겨둔 채 혼자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하지만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해야 전단지를 돌리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게 전부였죠. 서연은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동전들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손바닥 위 동전은 전부 32,000원. 전단지를 돌리고 빈 병을 주워가며 고사리 손으로 모은 돈의 전부였죠. 목표 금액인 20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엄마를 살릴 수 있지? 살릴 수만 있다면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은 어린아이의 뺨을 더 시리게 핥혔습니다. 붉게 만들었습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강남역 사거리,
그 한복판에서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점심시간, 모두가 분주한 걸음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한 남성이 다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의 그는 전화에 온 신경을 쏟느라 자신의 발치에 소중한 것이 떨어진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묵직한 검은 가죽 지갑이 차가운 바닥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두 눈이 그 지갑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다른 이에게도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귓가에 엄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아,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거 아니야. 그건 못된 짓이야. 우린 바르게 살아야 해.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병상에 누운 엄마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겹쳐 들렸습니다.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무거운 발을 한 걸음 떼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다시 또 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제 갈 길 가기 바빠 바닥의 지갑 따위엔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서연의 온몸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침이 바싹 말랐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란 사실을 어린 서연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떨리는 작은 손이 천천히 지갑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잡는 것처럼 손끝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서연의 작은 손이 지갑을 낚아챘습니다. 그 찰나 심장이 터져버릴 듯이 요동쳤고 온몸에 소름 끼치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남자가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과 서연의 시선이 허공에서 그대로 얽혔습니다.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기 안서 민준의 고함이 거리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위독하단 말이에요. 서연의 절박한 외침이 차가운 대기를 갈랐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쏟으며 내달렸습니다. 등 뒤로 저 애 잡아! 도둑이야! 라는 소리가 빗발쳤지만 서연은 결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냘픈 다리로 좁은 골목길을 정신없이 헤치며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오직 엄마 생각만이 아이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메고 있던 가방이 어깨에서 흘러내렸지만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엄마, 기다려. 내가 꼭 갈게. 민준 역시 뒤를 쫓았지만 서연은 어린아이. 특유의 날렵함으로 인파 속을 요리조리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필사적인 추격전 속에서 민준은 문득 서연의 목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은빛 목걸이. 10년 전 그가 직접 디자인하여 만들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습니다. 민준의 발걸음이 서서히 둔해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민준의 심장 속에서 기묘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분노가 아닌 충격, 충격을 넘어선 애틋하고 절절한 그리움 같은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민준을 따돌리는 데 성공하고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희망은 움트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지갑을 열어보니 눈을 의심할 만큼의 돈이 들어있었어요. 200만 원.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습니다. 서연은 돈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이제 살 수 있어. 정말 살 수 있다니까. 기쁨의 눈물인지 죄책감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허나 분명한 건 엄마를 살릴 수 있다는 그 희망 하나였습니다. 병원 1층 접수처.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저, 이수진 씨 입원 좀 시켜주세요. 여기 돈이요. 간호사는 어린아이가 내민 두툼한 돈 다발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절박한 상황을 보고 일단 입원 절차를 진행했어요. 서연아, 이 큰 돈은 어디서 났니? 나중에 정신이 든 수진이 묻자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죠. 그저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한편 회사로 돌아온 민주는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죠. 그 목걸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심란한 마음에 손이 떨려 커피잔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정우야, 10년 전에 내가 디자인한 목걸이 기억하나? 정우 비서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세상단 하나의 목걸이 말이죠. 이수진 과장님께 선물하신, 그래, 바로 그거. 민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순식간에 1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수진의 그 따뜻했던 미소. 그날 밤 서연은 엄마의 병실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수진은 수액을 맞으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난 도둑이 된 거야. 엄마가 아시면 날 어떻게 보실까? 하지만 엄마마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지? 서연은 창밖을 보며 작은 두 주먹을 세게 쥐었습니다. 언젠가 꼭 갚을게요. 어른이 되어 돈을 벌면 꼭 갚을게요. 민준 역시 그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남아 밤늦도록 10년 전 수진과 함께한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은 그 목걸이를 걸고 눈부시게 웃고 있었어요. 수진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만약 정말 내 딸이라면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서연의 그 선택이 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란 걸 그땐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끈이 다시금 얽히기 시작한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내린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목걸이의 진실을 꼭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우야, 사립탐정 좀 불러. 혼장궁 000 이 분야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으로. 예? 사립탐정을요. 정우 비서가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민준이 이런 사적인 지시를 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그 아이 꼭 찾아내야 해. 민준의 목소리엔 평소와는 다른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손끝 또한 작게 떨리고 있었죠. 오후 2시 베테랑 사립 탐정 이강수가 민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미 사전 조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회장님, CCTV 영상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수가 태블릿을 민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이 달아나는 모습이 또렷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동작구 상도동 쪽으로 향했고 강수가 화면을 키우자 서연의 목걸이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목걸이 디자인이 독특한데요. 시중에서 파는 물건은 아닌 듯합니다. 민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틀림없이. 이 목걸이는 10년 전에 내가 직접 디자인해 만든 것이었어. 민준이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강수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그렇다면 혹시, 그래, 내가 아는 이가 지니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지. 이수진이란 여자에게 선물한 거니까. 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어 10년 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찾아, 그리고 저 아이가 이 여자와 무슨 관계인지 알아봐. 민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서연이 엄마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링거와 항생제 덕에 열이 내리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죠. 서연아, 엄마, 괜찮아 보이지? 응, 엄마, 정말 다행이야. 서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저지른 일이 불길한 생각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엄마가 곤란해지면. 그런데 서연아, 수진이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 입원비 대체 어디서 난 거니? 내가 알기로 우리 집에 이런 큰 돈은 없을 텐데.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도무지 시선을 둘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모은 돈. 서연아, 엄마를 바보로 하니. 10살짜리 아이가 대체 어떻게 2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모았다는 거니? 수진의 음성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후 4시, 강수는 상도동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상점 몇 군데를 들러 서연의 사진을 내밀며 탐문했죠. 아, 이 아이, 알죠. 상도 초등학교 앞 문방구 할머니가 아는 체하며 반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라고 아주 착한 아이예요. 요새 엄마가 편찮아서 고생이 많더라고요. 전단지까지 돌리면서 용돈을 벌던데. 혹시 어머니 성함 아십니까? 그럼요, 이수진 씨. 식당 일을 하는데 며칠 전부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 순간 강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수진, 민준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이름이었습니다. 강수는 지체 없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아이 이름은 강서연, 모친의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민준은 하마터면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강서현, 성이 강씨라니. 그리고 아이의 나이가 정확히 10살이라고 합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습니다. 10년 전 수진과 헤어졌던 시점과 오차없이 일치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정황상 그 아이는 알았다. 일단 거기까지. 민준은 통화를 끊고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거대한 전율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내내 이어진 엄마의 추궁에 서연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실은 뭐, 서연아?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에서 지갑을 주었는데 아직 돌려주지 못했어요. 결국 서연은 훔쳤다는 그 한마디를 내뱉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죠. 딸이 저지른 일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혹시 그 지갑에 있던 돈을 썼니? 엄마가 돌아가실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돈 없으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요. 서연은 울부짖었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공포가 한순간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란다.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자신 때문에 어린 딸이 도둑이 되었다는 현실이 심장을 지식였습니다. 한편 민주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죠.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어서 커피잔조차 제대로 켭 수 없었죠. 내 딸이, 정말 내 딸이 내 지갑을,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10년 전 내팽개친 딸이 제 지갑을 훔쳐 어미를 살리다니. 만일 그때 내가 수진을 떠나지 않았다면, 내가 책임을 다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을. 민준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해일처럼 덮쳐왔습니다. 깊은 밤, 서연은 몰래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돈을 써버린 뒤에도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것이었죠. 언젠가는 꼭 돌려줘야 한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지갑 속에서 명함 한 장이 나왔어요. 강민준, KM그룹 회장. 서연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이 훔친 것이 대기업 회장님의 지갑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회사의 회장님이라니 어쩌면 좋지. 두려움은 커졌지만 한편으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내일 반드시 찾아뵙고 용서를 빌어야 해. 서연은 명함에 새겨진 주소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강남의 거대한 빌딩이었어요. 무섭지만 가야만 해. 내가 저지른 일인걸. 아이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려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알면 분명 반대하겠지만 이것만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향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지켰어요. 10년 전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내가 과연 무슨 낯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을까? 10년 전에 버렸던 그 여자와 아이를 가슴이 꽉 막혀왔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데 엉켜 그를 짓눌렀죠.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만 해. 정말 내 아이인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여느 때보다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엄마가 깊이 잠든 틈을 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호주머니에는 어젯밤 확인했던 명함과 낡은 지갑이 있었습니다. 두렵지만 이건 내가 한 일이잖아. 공회국 반선세. 서연의 조그만 손은 떨렸지만 내딛는 발걸음만큼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강남행 지하철 안에서 심장이 요동쳤어요. 대기업 회장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일까. 마침내 도착한 KM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서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3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어른들이 쉴 새 없이 오갔어요. 여기가 그 아저씨의 회사구나. 서연은 한참 동안이나 건물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도 될까? 자신 같은 작은 아이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용기를 냈죠. 난 사과하러 온 거야. 솔직히 말해야 해. 스스로에게 작은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서연은 더욱 오그라들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여 자신의 해진 운동화가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은 아득히 높았고 모든 것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예쁜 직원이 서연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어서 오렴, 꼬마 아가씨. 무슨 일로 왔을까? 저기... 서연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죠. 주위 어른들의 눈길이 모두 자신에게 쏟아지는 듯 했거든요. 강민준 회장님을 뵈러 왔어요. 그 말에 접수 직원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맞더스루가
마로 회장님과 약속이 되어 있니? 아니요. 그렇지만 꼭 배워야 해요. 이걸 돌려드려야만 하거든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보였어요.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회장님 지갑이에요? 네. 제가 이걸 주워서. 아니, 그게. 서연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죠. 훔쳤다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편 30층 회장실에서 민주는 서류를 보고 있었으나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죠. 회장님, 방금 1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 비서가 입을 뗐죠. 대략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회장님, 지갑을 가져와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지금, 네, 지금 1층 로비에 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온몸으로 전율이 퍼져나갔죠. 그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향했습니다. 30층에서 1층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찼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맞을까? 정말 내 딸이 맞을까? 손끝은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10년 전 수진과의 추억이 해일처럼 덮쳐왔습니다. 행복했던 나날들과 자신이 저지른 그 배신.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 열리는 순간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 작은 소녀가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친 초라한 모습이었으나 민준의 눈에는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만 보였습니다. 서연 역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정장 차림의 남자를 보았죠. 키가 훤칠하고 인상은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그 사람일까? 두 사람은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를 그렇게 마주 보았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만 같았어요. 민준이 서연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죠. 자신이 10년 전에 직접 만들어 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었습니다. 너는 혹시 혹시 회장님이신가요? 서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래. 민준의 목소리도 떨려 나왔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정녕 내 딸이란 말인가? 회장님, 지갑 여기 있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공손히 지갑을 건넸다. 아이의 자그마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다.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서연의 눈가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작은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민주는 지갑을 받아들며 서연의 작은 손을 무심코 보았다. 그 순간 자신의 어린 시절 손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사실에 숨을 멈췄다. 괜찮단다. 민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다정했다. 분노는커녕 측은한 마음이 물밀듯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아가야,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니? 민준은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어 그 소리가 서연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강서연, 이에요. 강서연. 민준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성이 강시라니. 설마 수진이가 자신의 성을, 그럼 네 어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니? 이수진이에요.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민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이수진. 10년 전 그토록 사랑했고 또 그토록 비참하게 버렸던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이었다. 이수진이 저희 엄마예요. 서연의 확인 사살에 민주는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다. 정말 내 딸이구나.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10년간 사무치게 그리워한 수진의 아이, 그리고 자신의 핏줄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왜 우시는 거예요? 서연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그저 무섭기만 할 줄 알았던 회장님이 자신 앞에서 울고 있다니 서연은 어쩔 줄을 몰랐다. 민주는 천천히 무릎을 꿇어 서연과 시선을 맞췄다. 아이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다. 수진을 닮은 눈매, 자신을 빼닮은 코, 그리고 수진의 그 따스한 미소까지. 서연아, 민준의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나왔다. 혹시 아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아빠요? 저는 아빠 없어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하셨어요. 서연의 대답은 민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수진이 결국 그의 존재를 지워버렸구나. 엄마가 지금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서연이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병원비가 필요해서 그랬다는 아이의 말에 민주는 당장이라도 아이를 품에 안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아냈다.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를 섣불리 혼란스럽게 할 순 없었다. 괜찮아, 서연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란다. 정말요? 경찰에 안 잡아가실 거예요? 그 순수한 물음에 민준의 가슴은 다시 한번 미어졌다. 서연아, 아저씨랑 같이 엄마 보러 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는 수진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1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이제야 마주한 딸과의 첫 만남. 저희 엄마한테요? 회장님이 직접 가신다고요? 서연이 동그래진 눈으로 민준을 올려다봤다.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민준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러면 엄마가 회장님을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서연의 순진한 걱정에 민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 10년 전 자신이 버린 여자를 과연 무슨 낯으로 마주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작은 아이, 자신의 딸을 더는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괜찮아, 서연아. 네 엄마는 좋은 분이시니까.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운명의 재회를 향하는 택시 안 민준과 서연은 그저 조용히 앉아 서로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죠. 민준은 자꾸만 서연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제 눈앞의 아이가 딸이라니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죠. 서연은 자신에게 향하는 회장님의 시선이 의아했어요. 회장님, 왜 저를 그리 쳐다보세요? 그게 그냥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가 내 딸이다라는 말이 섣불리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이 같이 오시면 엄마가 깜짝 놀랄 거예요. 서연의 천진난만한 한마디에 민준의 심장이 서울대병원 307호 문 앞에 서자 민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꼬박 10년 만에 수진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서연이 해맑게 외치며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고래는 태국의 성지가 탈않는 칸타나. 서연아, 어딜 다녀온 거야? 걱정했잖. 수진의 말이 순간 그대로 떼섰습니다. 서연의 등 뒤로 들어서는 한 남자를 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민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녀를 너무도 변하게 한 탓이었죠. 그 옛날에 밝고 생기 넘치던 얼굴엔 고단한 삶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 수진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대체 왜 여기에 어떻게 나를 찾아온 거지? 엄마, 이분이 바로 그 지갑 주인인 회장님이세요. 서연은 들떠서 말했지만 두 어른 사이에 냉랭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엄마, 혹시 아는 분이세요? 수진의 시선이 민준과 서연을 그리고 다시 민준을 향해 바쁘게 오갔습니다. 그때 서연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죠. 10년 전 민준이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 설마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이곳에 나타난 것과 서연이 그의 지갑을 주운 것, 이 모든 게 정말 단순한 우연일 리가. 서연아, 잠깐만 밖에 나가 있어 줄래? 엄마가 이 아저씨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하지만 엄마, 괜찮아. 정말 잠깐이면 돼.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서연을 내보내자 병실안은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대체 왜 온 거예요? 수진은 얼음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이제 와서요? 우리 10년 전에 이미 전부 끝난 사이 아니었나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습니다. 1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분노가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어디서 뭘 했어요? 서연이가 세상에 나올 때, 아파서 울 때, 내가 힘들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주는 고개를 떨군 채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지금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용서될 거라 생각해요. 수진의 눈가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야 발 뻗고 편히 살았겠죠. 하지만 나는, 수진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낸 지난 10년의 서름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기 때문이죠. 10년 전 그날, 수진아, 우리 결혼하자. 민주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었다. 회사 옥상에서 빛나는 야경을 보던 밤이었다. 하지만 미경 씨는요? 미경이랑은 이혼할 거야.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 나한텐 너와 우리 아이가 전부야. 그 순간 민준의 말은 전부 진심이었다. 수진과의 미래를 그리며 행복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며칠 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라며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모든 걸 바로잡고 새롭게 시작할게. 미경은 눈물로 호소하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10년이라는 결혼 생활의 무게감, 주위의 시선, 그리고 사회적 체면까지 모든 것이 민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진아,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준은 카페에서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배는 희미하게 불러오고 있었죠. 무슨 이야긴데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아니죠. 설마 그런 거 아니죠.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민준의 굳은 표정에서 끔찍한 예감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미경이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그 한마디에 수진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롭게 깨졌죠. 당신이 먼저 저와 결혼하자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아이도 있는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주는 그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수진의 무너지는 얼굴을 차마 마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정말이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수진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몸으로 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고 믿었던 친구들마저 모두 외면했죠. 그 말을 듣는 민준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겐 서연이가 있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저를 살게 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잘 키워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수진아,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건가요? 고작 지갑 하나 때문에 다시 나타나서 우리 모녀의 삶을 또다시 뒤흔들 셈인가요? 복도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서연의 귀에 날카로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척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걸까? 혹시 회장님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하셨나? 서연은 병실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바로 그때 간호사 한 분이 지나가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나, 네가 혹시 307 호실 환자분 따님이니? 안에서 엄마랑 아빠가 심각하게 이야기 나누고 계시네. 네? 아빠라고요? 서연의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까 들어오신 그 신사분, 너랑 꼭 닮았던데. 그 간호사의 한마디에 서연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라니, 저 회장님이 바로 내 아빠라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병실 안을 엿보았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회장님은 깊이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내 아빠였어. 서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0년 내내 그토록 궁금했던 아빠가 하필이면 자신이 지갑을 훔쳤던 바로 그 사람이라니. 서연이 거칠게 문을 열고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서연아, 수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간호사 아주머니가 저기 계신 분이 제 아빠라고 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엄마. 그 말에 수진과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이가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그게 그러니까. 수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엄마, 정말이냐고요? 저분이 정말 제 아빠 맞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엉킨 채로 말이죠. 민준이 천천히 무릎을 꿇고 서연과 눈을 맞췄습니다. 서연아, 그래, 내가 네 아빠다. 너무 늦었지만, 정말 많이 늦었지만. 아빠. 서연은 민준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꿈속에서 그려왔던 아빠가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왜 이제껏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서연의 순수한 질문에 민준과 수진,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계셨는데 왜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신 거예요? 왜 아빠는 없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서연의 그 목소리엔 짙은 원망이 서려 있었어요. 서연아, 싫다고요.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지 말아요. 서연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배신감은 더 깊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어디 계셨는데요? 엄마가 고통스러워할 때, 제가 애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때도 민준의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딸의 비수 같은 원망이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무게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죠. 10년이란 시간이 새겨놓은 상처가 속살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민준이 병원비 전액을 몰래 계산해뒀지만 수진에겐 그 호의마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그냥 떠나자. 이사요? 갑자기 왜요? 엄마, 그냥 아무도 없는 조용한 데서 살고 싶어. 실은 민준이 다시 나타날까봐 수지는 겁이 났습니다. 1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
터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결국 민준이 새 주소를 수소문에 찾아왔지만 수진은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나야. 문 좀 열어봐. 돌아가세요. 제발, 우리 모녀 좀 그만 괴롭히세요. 문 너머 수진의 목소리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학교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아빠의 존재가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원망스러웠습니다. 서연아, 너 아빠 없다며. 근데 어제 교문 앞에서 웬 정장 입은 아저씨가 널 빤히 보던데? 친구 민지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없어. 서연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직은 아빠라는 존재를 인정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탓이었죠. 그럼 그 아저씨는 누군데? 몰라. 그냥 아는 분이야. 서연은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복잡한 가족사를 친구들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주는 매일같이 서연의 학교 앞을 지켰습니다. 그저 멀리서나마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친구들과 제잘거리며 웃는 서연을 볼 때면 가슴 한편이 아릿하게 데워졌어요. 하지만 이내 저 행복한 풍경에 자신이 끼어들 자격이 있는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야, 서연이가 뭘 좋아하는지 좀 알아봐 주게. 네? 갑자기 왜요? 그냥 아비로서 알고 싶어서. 민주는 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친한 친구, 가슴에 품은 꿈까지.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서연은 익숙한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자신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민준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다가서야 하나, 외면해야 하나, 머릿속이 엉망으로 뒤엉켰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가 맞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서연은 결국 매정하게 고개를 돌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차마 뒤돌아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 역시 서연이 자신을 봤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가서고 싶었지만 딸이 자신을 피하는 현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편 서연아, 너 요새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멍해? 점심시간 친구들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연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진짜. 근데 어제 너 기다리던 그 아저씨, 그 사람 아무도 아니라고. 서연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친구들은 더 묻지 않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갔습니다. 왜 자꾸 화가 나는 걸까? 아빠가 있다는 게 창피한 일인 걸까? 민주는 결국 수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얼굴을 마주할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에게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엔.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속죄할 일이 있다면. 그러나 수진은 편지를 채 읽어보지도 않고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엄마, 편지 왔던데 정말 안 보실 거예요? 서연의 물음에도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필요 없어. 우린 여태껏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수진의 목소린 단호했으나 마음 한편에선 미세한 떨림이 일었어요. 그 시각 민준의 집에선 미경이 남편의 이상함을 감지했죠. 여보, 당신 요즘 왜 그래? 매일 귀가도 늦고 그냥 일이 좀 많네. 민준이 얼버무렸지만 미경은 무언가 직감적으로 이상했어요. 혹시 밖에 여자라도 생긴 거야?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민준의 얼굴엔 무언가 감추는 기색이 역력했죠. 결국 며칠 뒤 미경은 남편을 몰래 뒤를 밟았어요. 민준이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를 멈추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광경을 목격했죠. 왜 아이를
지켜보는 거지? 미경은 망원경으로 멀찍이 서 지켜봤어요. 민준이 한 여자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설마 저 아이가 미경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어요. 비가 오던 어느 날 서연은 우산 없이 학교를 나섰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고 있는데 누군가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서연아,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 민준의 음성은 다정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가슴 한편이 찡해졌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왜 매일 여기 와요? 너를, 네가 보고 싶어서. 민준의 꾸밈 없는 대답에 서연의 마음이 동요했어요. 아빠는 정말 우리 엄마를 버렸어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 답해야 할까? 아빠가 큰 잘못을 했어. 정말 후회해.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너희가 너무 그리워서. 그리고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하고 싶어. 서연은 민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긴 힘들었어요. 엄마는 아빠를 미워해요. 알고 있단다. 아빠가 잘못했으니. 미경은 흥신소에 사람을 붙였습니다. 남편의 수상한 행적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죠. 며칠 뒤 탐정이 건넨 사진들을 본 미경은 경악했어요. 민준이 웬 여자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죠. 그리고 아이 엄마로 추정되는 여인의 사진. 이 여자 10년 전 어디서 본 얼굴인데. 미경의 기억 저편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얼굴. 설마 이 여자가. 미경의 표정이 험악하게 굳어졌어요. 그날 밤 서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아빠를 만났다. 비 맞던 내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기분이 묘했다. 화도 났지만 한편으론 좋았다. 아빠가 생긴 건 기쁘지만 엄마에겐 죄송하다. 엄마는 아빠를 보기 싫어하는데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빠가 보고 싶기도 한데 엄마가 슬퍼하실 것만 같다.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죠. 수진 역시 밤잠을 설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이 매일같이 학교 앞에서 서연을 기다린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람이 변한 걸까? 아니면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걸까? 수진의 마음속 한편에선 민준을 향한 그리움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인정할 수는 없었죠. 적어도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수진은 애써 다짐했죠. 며칠 뒤 미경은 더욱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고자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했어요. 그 여자와 아이, 그들의 모든 걸 캐내세요. 내 남편과 언제부터 엮인 건지, 그 아이가 정말 그의 핏줄인지. 미경의 음성은 감정 없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 시각 민주는 매일같이 서연을 멀리서 맴돌았고 수지는 그런 그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서연 역시 아버지란 존재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힘겨워했죠. 이 세 사람 모두 자신만의 벽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 견고했던 벽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허나 더 거대한 폭풍이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죠. 미경은 탐정 이강수에게서 묵직한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결과가 담겨 있는 보고서였어요. 사모님, 확인되었습니다. 강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죠. 여자의 이름은 이수진, 아이는 강서연입니다. 아이의 나이를 고려하면 회장님의 자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경의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사진을 넘길수록 민준이 서연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모습, 수진과 서연의 다정한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이 여자, 10년 전 우리 회사 비서였던 바로 그 아이잖아.
미경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갔어요. 유독 눈에 띄던 그 비서, 남편이 야근을 핑계대던 그 시절, 10년 전부터, 자그마치 10년 전부터 날 속여온 거야? 미경은 사진들을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온몸이 분노로 떨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는, 저 아이는 정말 내 남편의 차마 끝맺을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혼 소송에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어요? 차고 넘칩니다. 혼외자의 존재는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죠. 미경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귀가하자 미경은 싸늘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서 그를 맞았어요. 두 사람 사이 테이블 위엔 사진들이 흩뿌려져 있었죠. 이게 다 뭐야?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서연과 자신의 모습, 그리고 수진의 얼굴이 담긴 사진들.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 텐데. 10년 전의 그 여자, 그리고 당신 딸이잖아. 미경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미경아, 그게 아니고 변명은 집어치워요. 이미 다 아니까.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섰죠. 좋아, 이혼해주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미경의 눈빛은 서슬퍼렇게 빛났어요. 재산의 70%는 내 몫이에요. 위자료는 100억 원. 미경아, 그건 말도 안. 싫으면 이 사진들 전부 언론에 넘길 거예요. 대기업 회장과 숨겨진 딸. 아주 재밌는 기사가 될 테니까요.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서연이 받을 상처가 불보듯 뻔했기에 그 아이는, 서연이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럼 내 조건을 받아들여요. 그날 밤 민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미경의 협박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죠. 재산의 70%라니 회사 경영권마저 위태로워질 판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세상에 알려지는 것보다는 이게 나았다. 돈보다도 가족이 소중했다. 민주는 결심을 굳혔다.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수진과 서연만은 지켜내고 싶었다. 이튿날 서연은 하교하던 길에 또다시 민준의 차가 눈에 들어왔다. 이젠 익숙한 광경이었다. 이번만큼은 피하지 않고 차로 다가가 물었다. 아빠, 매일 왜 여기 와요? 창문을 내린 민준은 놀란 얼굴이었다. 지었다. 서연이 제 발로 다가온 것은 처음이었기에 친구들이 전부 다 봤다고요. 아빠가 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요. 서연의 목소리엔 더 이상 가시가 돋쳐있지 않았다. 차에 탈래, 민준이 조심스레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조수석에 올라탔다. 아빠, 정말로 저를 사랑하세요? 서연의 순수한 물음에 민준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지. 그럼 왜 10년이나 안 찾아오셨어요? 아빠가 등신이었어. 용기가 없었다. 민준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지금은 용기가 생기셨고요. 이젠 너희를 잃고 싶지 않으니까. 아빠, 저 사실은 궁금한 게 정말 많았어요. 서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빠가 어떤 분인지, 왜 우릴 찾아오지 않으셨는지 같은 거요. 친구들은 모두 아빠가 있는데 저만 없어서. 서연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니죠? 서연의 그 한마디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늦지 않았어. 앞으로는 꼭 좋은 아빠가 되어줄게. 다음 날 민준은 변호사 태호를 만났다. 미경 씨 요구 조건이 이거야. 태호가 서류를 보며 혀를 찼다. 재산의 70%에
위자료가 100억 원이라고? 이건 그냥 전부 다 넘겨주는 거나 다름없잖아. 상관없어. 민준의 대답은 단호했다. 상관없다고? 야, 민준아, 정신 좀 차려. 회사 경영권까지 위험해진다고. 그래도 상관없다고. 태호는 민준의 달라진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에 그라면 절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텐데. 태호야,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 민준이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돈이나 지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더군. 하지만 그 가족을 지키려면 돈도 필요하잖아. 당연하지. 하지만 최소한의 돈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야. 경영권을 잃게 되더라도 다른 일을 하면 돼. 민준의 목소리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수진과 서연을 더는 혼자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 한편 미경 역시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다. 이 증거들만 있으면 승소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혼외자 존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니까요. 재산 분할은 물론 위자료까지 전부 유리한 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당장 소송 준비에 착수하세요. 미경의 입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10년간 자신을 기만해온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 그날 저녁 서연이 엄마에게 조심스레 입을 뗐다. 엄마, 저 아빠랑 이야기했어요. 수진의 손길이 떴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뭐라고? 아빠가 매일 학교 앞에 와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차에 타서 대화 나눴어요.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서연아,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가 말했지. 하지만 엄마 아빠가 정말로 미안해 하셨어요. 그리고 절 사랑한대요. 서연의 천진한 말에 수진의 결심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용서할 수가 없어. 딸의 질문에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민준을 향한 그리움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서연아, 이건 복잡한 문제야. 엄마도 사실 잘 모르겠어. 그래도 우리 가족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친구들처럼요. 딸의 간절한 소망에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주는 미경의 협박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잃더라도 가족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경은 당장 내일부터 이혼 소송에 착수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민준을 철저히 파멸시킬 작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생전 처음으로 아빠에게 따스함을 느끼고 있었고, 한편 수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죠. 세 사람의 운명은 또 한 번 거대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더 가혹한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될지 모른다는 희망 또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서연은 다시 민준의 차에 탔습니다. 이전처럼 어색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마음 속엔 여전히 꼭 확인해야 할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기 아빠,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물론이지. 뭐든 물어보렴. 민주는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딸아이의 작은 손이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빠, 정말로 우릴 사랑하세요? 아니면 그냥 미안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서연의 꾸밈없고 솔직한 질문이 민준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서연아, 민준은 서연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엔 간절함과 두려움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는 너랑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이건 절대 거짓이 아니야. 그럼 왜
10년 동안이나 아빠가 비겁했어. 책임을 지는 게 무서워서 편한 길만 택했던 거야. 하지만 이젠 아니란다. 민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너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내 인생에서 너희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말이야. 아빠, 정말로 변한 거 맞아요? 서연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과거의 아빠는 돈과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젠 아니야. 너희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그럼 앞으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서연의 물음에는 지난 10년의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아빠가 맹세할게. 민주는 서연의 조그만 손을 꽉 잡았습니다. 비로소 아빠와 딸이 진심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민준과 미경은 각자의 변호인을 대동한 채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 아내 측이 제시한 조건들은 모두 검토하셨습니까? 판사의 물음이 들려왔습니다. 네,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민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재산의 70% 분할과 위자료 100억 원, 엄청난 액수인데 이 조건에 동의하십니까? 모두 동의합니다. 미경은 물론 민준의 변호사인 태호조차 경악했습니다. 잠시 주어진 휴정 시간에 태호가 민준을 다그쳤습니다. 강민준, 제정신이야? 이러다간 회사 지분이 넘어가 경영권까지 뺏기게 된다고. 알아, 나도 안다고. 그렇다 해도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태호는 답답해했죠. 30년 넘게 이뤄온 모든 걸 포기하는 거잖아. 태호야, 이젠 나한테 더 소중한 게 생겼거든.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회사나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게 말이야. 바로 수진이랑 서연이. 민준은 창밖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죠.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진 않겠지. 그래도 후회는 없어. 정말 괜찮겠어? 그럼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이제야 정말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태호는 민준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과거에 그라면 절대 이런 선택을 할 리가 없었는데 말이죠. 며칠 후 KM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민준의 지분이 대폭 감소하며 경영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주주들이 경영진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우 비서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이미지 타격과 경영, 불안정이 그 명분이었습니다. 알았다. 이사회 소집하도록 해. 민주는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답했죠. 30년을 바친 회사를 떠나시는 게 아쉽지는 않으십니까? 왜 아쉽지 않겠나.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일세. 한편 수지는 딸 서연을 통해 민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죠. 엄마, 아빠가 회사 그만두신대. 뭐?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죠. 갑자기 왜? 아빠랑 이혼한 아줌마가 돈을 엄청 많이 가져갔대. 그래서 더는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됐다고 했어. 딸의 말에 수진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들었죠. 설마 우리 때문인가? 그럼 아빠는 이제 뭐 하신대? 다른 일 찾아보실 거래. 우리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다고도 하셨어. 그 말에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정말 민준 씨가 변한 걸까? 10년 전만 해도 그 사람에겐 회사가 전부였잖아. 정말로 우리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은 걸까? 수진의 마음속에서 잊었던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마지막 출근일. 회사 앞은 그를 배웅하러 나온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대로 가시는 겁니까?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다들
부디 건강하게. 민준의 목소리가 끝내 메어왔습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지만 이별의 무게는 무척이나 무거웠죠. 개인 짐을 정리하던 민준은 10년 전 수진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죠.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날 저녁 서연이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정말로 회사 그만두신 거예요? 응. 아빠한테는 회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예전엔 그랬었지. 하지만 이젠 아니야. 아빠한텐 너랑 엄마가 제일 소중해. 그 말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저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선택이 아니야. 당연한 거지. 우린 가족이잖아. 아빠, 저 사실 아빠 많이 미워했어요. 서연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만 아빠가 없는지,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랑 같이 사는데. 미안하다, 서연아.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아빠가 우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서연은 민준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아빠를 받아들인 순간이었죠. 그날 밤 수지는 서연에게 민준과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때문에 회사를 포기했대요. 아빠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나 봐요. 딸의 그 한마디에 수진의 마음이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변한 걸까? 과거의 민준이었다면 회사를 버리는 일은 상상도 못했을 텐데. 수진은 10년 전에 민준과 지금의 그를 겹쳐보았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지가 먼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민준 씨 되시죠? 여보세요. 수진아, 네가 먼저 전화를 다 하고. 민준의 음성엔 놀라움과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네,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수진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으나 전과 같은 냉기는 없었습니다. 물론이야. 언제든 괜찮아. 민준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굳게 닫혔던 수진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 같았죠. 그리고 며칠 뒤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드디어 진솔한 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선택이 수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수진과 약속한 날 전까지 민준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민준은 난생 처음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죠. 지난 30년간 매일 7시면 일어나던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무의미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텅 빈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민준은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손에 리모컨을 쥐고도 TV를 켤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오전 11시. 평소 같으면 회의를 3개나 치렀을 시간이었을 텐데. 참 이상한 일이야. 돈이 전부가 아니었나. 이렇게 공허할 줄이야. 며칠 뒤 그는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무언가 사면 공허함이 채워질까 싶었죠. 명품관에서 고가의 시계를 보았지만 조금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망설임 없이 샀을 텐데. 고객님, 한정판인데 어떠십니까? 아, 그냥 둘러보는 겁니다. 민주는 조용히 매장을 등졌습니다. 돈이 있어도 원하는 게 없다는 사실이. 대체 난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딸 서연이를 만났을 때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는 무슨 일해요? 서연의 순진한 물음에 민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냐고. 아빠는. 민주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회장도 사업가도 아닌 자신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그날 밤 민주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물었습니다. 강민준, 너는 대체 누구지? 거울 속의 남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45년 평생을 살며 자신이 누구인지 이토록 모르겠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 뭘 해야 할까? 민주는 그저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약속 장소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첫 대화였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수진이 민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그날 선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막막해. 민준이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30년을 회사에만 매달리다 하루아침에 놓아버리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래도 돈은 많이 버셨잖아요. 돈이 살아가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더라고. 민준 씨,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수진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이를 가졌을 때 갑작스레 비서직을 내려놓게 됐죠. 그때조차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민주는 수진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제겐 서연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돌보는 게 제 존재의 이유가 됐죠. 그럼 저에게도 가족이 있는 거네요. 서연이와 저도. 수진의 그 말에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 역시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수진의 한마디가 민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을 켰습니다. 지금껏 오직 성공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볼까 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서연이가 아빠를 얼마나 따르는지 아세요? 매일같이 아빠 이야기뿐이에요. 수진의 말에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튿날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으로 향했어요. 평일 오후라 그런지 놀이공원은 한산했습니다. 아빠, 정말 시간 괜찮으세요? 회사 일은 어떡하고요? 괜찮단다. 아빠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가장 중요한 일이요. 응. 우리 서연이랑 함께 있어주는 일. 서연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어났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매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지. 아빠가 꼭 약속할게. 민주는 서연과 나란히 회전목마에 올랐어요. 나이 45의 어른이 타기엔 조금 멋쩍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 한구석이 따스해져 왔습니다. 아빠, 재밌으세요? 응, 아빠도 정말 재미있구나. 민주는 진심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따냈을 때보다 더 큰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빠, 우리 저기 솜사탕도 먹어요. 좋지. 뭐든 다 하자꾸나. 민주는 서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행복이 이토록 가슴 벅찬 것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아빠, 오늘 정말 최고로 행복했어요. 아빠도 그래. 우리 딸, 다른 친구들, 아빠는 늘 바쁘다고만 하는데 우리 아빠는 저랑 이렇게 놀아줘서 정말 좋아요. 서연의 그 말에 민준의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저려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일까? 지난 30년간 채사왔던 성공과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연이 들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랑 놀이공원에 다녀왔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수지는 딸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빠는 어떠셨어? 완전 최고였어요. 회전목마도 같이 타주고
솜사탕도 사주고 다른 친구 아빠들보다 100배는 더 재밌어요. 수진의 마음에도 온기가 번졌습니다. 민준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딸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민준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새로운 계획이 하나 생겼어. 무슨 계획인데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을 시작해 보려고. 어떤 일이요? 동네에 아담한 카페를 하나 열까 해. 서연이가 학교 끝나고 와서 숙제도 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아지트처럼. 수지는 민준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소박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예전엔 거창한 것만이 중요하다고 믿었는데 이젠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혹시 나와 함께 해볼 생각은 없어? 네, 카페를 우리 둘이 같이, 서연이도 함께 말이에요.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 대답 하나에 민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생각해줘. 민준 씨,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당신과 서연이 덕분이야. 내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이제야 알게 됐어. 그날 밤, 민주는 참으로 오랜만에 그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 것만 같았거든요. 강민준, 서연이의 아버지이자 수진을 사랑하는 한 남자, 또 가족과 더불어 소소한 행복을 일구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그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었어요. 가치 있는 삶이었죠. 그리고 한 달 뒤 가정법원에서 마지막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민준과 미경은 각자의 변호사를 대동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 박미경 씨 합의하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70%, 위자료로 100억 원을 지급. 양측 모두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경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이혼을 확정합니다. 망치 소리와 함께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공식적인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민주는 묘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법원 건물을 빠져나오자 미경이 민준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 같은 건 하지 마요. 당신이 직접 선택한 거니까. 후회 안 해. 오히려 고맙지. 민준의 솔직한 답변에 미경은 놀란 눈치였어요. 대체 뭐가 고맙다는 거죠?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줘서 이제야말로 정말 하고 싶던 일을 할 수 있게 됐거든. 미경은 민준의 달라진 모습에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지만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수지는 집에서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어요. 민준이 제안했던 카페 사업과 함께하자는 그의 말이 계속해서 뇌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를 믿어도 괜찮을까?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지켜본 민준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과의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돈이 아닌 가족을 선택하는 그 모습이. 엄마, 무슨 생각 그리 하세요? 서연이가 엄마 곁에 와 앉았습니다. 서연아, 만약 엄마가 아빠랑 다시 같이 살게 되면 어떨 것 같아? 정말이에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연의 두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또다시 크게 다칠지도 몰라. 10년 전 그날처럼. 엄마, 아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저도 알아요. 서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는 이제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셨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무서운 걸. 그것이 수진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지켜줄게요. 아빠가 또 엄마 속상하게 하면 제가 혼내줄 거예요. 서연의 사랑스러운 말에 수지는 그만 웃음이 터졌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담한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수진아, 혹시 결정했어? 어서 들어와요. 수진이 그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매몰차게 그를 거절하지 않았죠. 거실에 마주 앉자 민준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고마워서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그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민준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진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 아직도 두려워요. 10년 전에 그 일이 다시 되풀이될까봐. 그렇지만 서연이를 보면 아빠라는 존재가 꼭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수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혼자인 게 지쳐요.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하지만 이번에도 저희를 저버린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맹세할게. 엄마, 지금 그거 정말이에요? 방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서연이 기쁘게 뛰쳐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건가요? 그럼 서연아, 수진이 딸을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아빠는 너무 기쁘단다. 서연이 민준에게 달려가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고맙다, 우리 딸. 아빠를 용서해줘서. 이제 용서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우린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럼 우리 카페 진짜 하는 거죠?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물론이지. 우리 셋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민준이 활짝 웃으며 답했죠. 카페 이름은 뭘로 정하는 게 좋을까? 서연이네 카페는 어떠니? 수진의 제안에 서연은 손뼉을 쳤어요. 좋아요. 제 이름으로 해요. 그럼 그걸로 정하자. 서연이네 카페. 민준도 흔쾌히 동의했죠. 그날 밤 서연이 잠든 뒤 수진과 민준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준 씨, 정말 사람이 달라지셨네요. 다 너희 덕분이야. 10년 전에는 이런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수진의 음성엔 여전히 옅은 상처가 묻어났죠. 미안하다, 수진아. 평생을 미안해하며 살게.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수진이 민준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수진아, 나를 정말로 용서한 거니?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마음 다 풀었어요. 완전히요. 그 대답에 민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저를 실망시키면 안 돼요. 약속할게.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너희 둘이야. 저도 다시 한번 민준 씨를 믿어볼게요. 두 사람의 길었던 10년간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아빠, 엄마, 두 분 뭐 하세요? 이튿날 아침,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엔 민준과 수진이 다정하게 아침을 만들고 있었죠. 서연아, 오늘부터 아빠랑 우리랑 함께 사는 거야. 정말이에요? 진짜요? 서연은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기뻐했어요. 그럼 이제 우린 완벽한 가족이네. 민준이 서연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저도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맞는 첫 아침 식사였습니다. 차려진 것은 소박했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스한 식탁이었죠. 아빠, 오늘 계획은 뭐예요? 우리 카페 자리 보러 가야지. 서연이도 같이 갈래? 네, 저도 따라갈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가요. 수진도 활짝 웃으며 말했죠. 이제부턴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거야. 그날 오후 세 가족은
손을 꼭 잡고 동네를 나섰습니다. 카페 자리를 물색하는 발걸음이었지만 마치 즐거운 소풍이라도 나온 기분이었어요. 저긴 어때? 민준이 아담한 상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볕도 잘 들고 서연이 학교랑도 가깝고 말이야. 와, 좋아요. 여기다 카페 열면 친구들도 막 놀러 올 거예요. 서연이 무척 신나했죠. 그럼 여기로 마음을 정해볼까? 수진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좋아. 우리 가족의 첫 보금자리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희망찬 미래를 그렸습니다. 카페 개업은 언제쯤으로 할까? 한 달 뒤는 어때요? 좋아.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서연이 손뼉을 쳤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마음을 굳혔죠.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수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우리 세 사람 모두.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됐구나. 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사람의 길었던 갈등은 눈 녹듯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0년간 솟아왔던 상처와 원망, 그리고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한 가족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한 달 뒤, 바로 그들만의 작은 카페가 문을 여는 날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 식구는 동이 트기 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빠, 이 간판 어때요? 서연이가 손수 예쁘게 꾸민 손글씨 간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거기엔 서연이네 카페, 가족이 함께 만드는 따스한 공간이라 적혀 있었죠. 완벽하구나. 우리 딸. 민주는 서연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엄마가 만든 케이크가 진열되고 있었죠. 수진이 정성껏 만든 케이크를 쟁반에 담아 옮기자 우와, 진짜 맛있겠다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서연이가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가게 문이 열렸고 첫 손님은 바로 서연이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축하한다. 카페가 참 예쁘구나. 선생님, 제가 직접 구운 쿠키도 있어요. 서연이가 자랑스레 내놓은 하트 모양 쿠키를 선생님은 맛있게 드셨습니다. 곧이어 동네 이웃들이 한두 명씩 카페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포근한 분위기와 정겨운 가족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죠.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해요. 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능숙한 솜씨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여긴 분위기가 참 좋네요. 가족이 다 같이 운영하시는 건가 봐요? 단골이 될 듯한 한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저희 새로운 가족이 함께하고 있어요. 수진이 환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자주 들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손님들은 그 귀여운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만에 카페는 어느새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서연이는 친구들과 함께 몰려와 숙제를 하거나 수진이 만들어준 간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너희 아빠 진짜 멋지시다. 친구 민지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인걸. 서연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민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토록 소소한 행복이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아빠, 오늘은 제가 주문 받아볼래요? 서연이가 제법 야무지게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서연이가 이제 진짜 직원이 다 됐네. 민주는 웃으며
서연이에게 작은 메모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서연이는 제법 당당한 목소리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훌쩍 성숙해진 모습이었죠. 아메리카노 2잔이랑 서연이가 만들었다는 쿠키도 주세요. 네, 강구.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서연이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는 주방으로 총총 뛰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떠나자 세 식구는 나란히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 여보. 민준이 다정하게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느새 여보라는 호칭이 다시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당신도 고생했어요. 수진이 민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언제 결혼 반지 껴요? 서연이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20년쯤 뒤에. 에이, 너무 멀었잖아요. 그날 밤 서연이는 일기장을 폈습니다. 오늘도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우리 카페에 손님이 가득해서 기뻤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좋았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벅차올랐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빠의 부재로 슬픔에 잠겼는데 이제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아이가 된 듯했다. 내일도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한편 민준과 수진은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수진이 물었다. 민준 씨, 행복한가요? 그럼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서연이가 내 지갑을 가져갔던 그 일부터 말이죠.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일 뿐. 이튿날 아침, 서연이 가장 먼저 일어나 카페 문을 활짝 열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 눈부신 햇살이 카페 안으로 가득 쏟아졌다. 곧 민준과 수진도 나와 하루를 함께 열었다. 우리 오늘도 파이팅. 네. 세 사람은 함께 손을 모으고 힘차게 외쳤다. 그렇게 서연의 카페는 오늘도 가족의 따스한 웃음으로 가득 채워졌다. 잃어버린 지갑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 그리고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로 매듭지어졌다. 이 세 사람은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날마다 새로운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중이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계신 곳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며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하루와 삶의 이야기가 저희는 늘 궁금하거든요. 가정에 언제나 따스한 온기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